네, 안녕하세요. 역사응급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빠 셀프 악플읽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인물론 편인데 환빠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환빠는 높은 확률로 강정산 또는 정감록 계열의 민족 종교 성향을 겸한다 라고 됐는데요. 종교적인 편향성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박순경 교수 같은 경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환단고를 꼭 읽어라. 그리고 운동권이었죠. 이분이 운동권의 데모 같은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면 박석재 대한사학 이사장님도 종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성균관대 교수님이죠. 이기동 교수님도 환단고기는 꼭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유학자입니다. 종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를 말하는데 왜 종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인류 운명이라는 게 사실은 종교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게베클리 테페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 고대사만 보더라도 종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밝힌 게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고요. 우리 고유 사상이나 정신이 바로 난가, 쉽게 말하면 선도라고도 하죠. 풍류라고도 하고 신선도라고도 하고 신교라고도 합니다. 그런 고유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역사 얘기할 때 꼭 종교 얘기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 우주의 잘못된 운행을 고쳐 대변혁을 일으킬 사람, 사회의 썩음년을 덜어내고 혁명을 일으킬 도인을 이야기한다. 마치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리스도나 모세와도 같은 메시아적 인물이 다 해주실 거야를 믿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이나 가치관이 조금만 저쪽으로 조정되면 박정희나 박근혜를 여기 투사하게 되고, 조금 더 그쪽으로 조정되면 모지사나 리석기 같은 사람들을 여기에 투사하게 된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 같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래서 박정희나 박근혜가 왜 나오고 모 지사나 리석기 같은 사람이 왜 나오냐, 이거는 말 그대로 프레임 싸움이죠. 자꾸만 이제 좌와 우로 나누고 어떤 역사에 대한 것도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성인데요. 중국 또는 일본은 대영광에 한국사를 회쳐먹은 나쁜 놈들이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상고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채호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우리 역사를 망친 것은, 파괴한 것은 어떤 전쟁이나 병화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역사를 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더 파괴되고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역사는 누가 많이 가장 왜곡을 시켰냐. 물론 그것을 확정한 것은 중국 사대주의나 일본의 어떤 식민사학이지만 실제로는 그 역사를 썼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어 온 것입니다. 그 역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쉽게 얘기하면 선도 쪽의 사람들. 그래서 최치원 선생님도 우리 풍류의 역사, 풍류의 문화는 이 선사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시대에 따라서 이제 유교, 불교가 들어오고 외래 사상이나 종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사실은 그런 역사관이 이제 왜곡되게 되는데요. 환단고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중국에서 주장하거나 일본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인정을 하고, 소위 제야나 민족사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탓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에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한국의 속국이거나 새끼이기도 하므로 한자도 한국의 가림토 문자에서 왔다는 등 감탄고토의 행태를 보인다.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나 일본을 비판하고 욕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한자가 한국의 가림토에서 왔다는 등 이제 원류를 따진다 이거죠. 근데 틀린 게 뭐냐면
단군 조선 초반에 3세 가륵 단군 때 만들어진 겁니다. 황국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자와 가림토는 다른 것이 뭐냐면 한자는 표의 상형 문자예요. 그리고 가림토는 표음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기원이나 어떤 방법, 이 쓰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림토에서 뭐 한자가 왔다거나 뭐 한자와 가림토가 뭐 비슷하다거나 이런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훈민정음도 마찬가지로 표음자고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가림토를 본땄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와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가로챈 나쁜 놈이지만 이건 본인 생각이죠. 자기들은 친문이며 그 지지율은 고스란히 자기들이 먹어야 하는 욕심에 빠져있다 해서 역사에서 갑자기 정치로 또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환단고기가 사료적 가치와 도서로서의 유익함이 없는 것은 당연하며 전혀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비판. 이와 같은 것을 무비판적으로 읽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예, 정말 무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책은 모든 뭐 역사 사실들은 비판적으로 당연히 근거를 찾고 근거를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것인데 환단고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근거가 없이 말 그대로 뭐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읽히거나 알려지지 않았겠죠.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고 맞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환단고기를 읽고 또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백제는 왜 한파들이 주장하는 그 대륙 백제설 마냥 산둥반도를 해상 루트로 쳐들어가서 정복 및 관리를 하지 못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 대륙 백제설을 한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대륙 조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제의 중심지가 대륙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와는 많이 다르고요. 물론 이 백제의 기원이 처음에는 그 요서 쪽에 있었고, 그리고 점점점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한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에 이제 이동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환단고기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렇지만은 보통 알고 있는 대륙조선설이나 대륙삼국설과는 다른 것입니다. 엄연하게. 그리고 산둥반도를 해상루트로 쳐들어가서 정보 및 관리를 하지 못했는가, 이거는 백제 요서 진출이나 또 백제의 해외 경략이라고 하는 22담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 요서 진출은 지금은 그 일부지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백제가 요소를 진출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그 사서의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백제는 해외에, 쉽게 얘기하면 해외에 그 자신들의 어떤 또 다른 본거지, 그러니까 이 담로라고 합니다. 담로를 22개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력이 딸려서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다면 반대로 국력이 받쳐졌다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구려 패싱하고 해상루트로 산둥반도를 공격해 점령했다면 당시 백제가 갖고 있는 해상력, 아마 여기서는 아마 항해술 및 기술력을 말하는 거겠지. 으로 산둥반도 점령지를 관리 및 군사 지원이 가능했을까. 예. 산둥반도에서 그 요동반도까지, 그리고 또는 그 평양 있는 데까지 사실은 100길로 하루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지로 가면 아마도 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배를 타고 가면 또 금방 가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는 근해 항해라고 해서 연안 항해라고 하죠. 그 바로 육지를 끼고 이제 바다로 가긴 가지만 육지가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뭐 지금의 GPS나 뭐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도 제가 해군을 나왔지만은 자이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를 통해서 해도를 보면서 갔지만 그래도 레이더를 통해서 육지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연안 항해를 했습니다. 주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잘못하면은 해상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현대에도 연안 항해를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원양 항해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GPS나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하지만요. 일단 폭으로만 치면 황해가 지중해보단 작잖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인용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재대 손성태 교수님의 어떤 주장이죠. 그래서 이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의 원류가 한민족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즈테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원주민들의 언어를 또 역사를 이렇게 손성태 교수님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들이 아시아의 그 아스탄에서 왔다라고 하거나 뭐 어떤 언어적인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말들이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그들의 원료 중에 하나가 이제 고대 그런 한국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뭐 이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완전히 뭐 한국 사람들이 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문명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은 이주민들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문명이 열리고 또 토착 문명과 함께 융합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의 원주민들 아시죠? 조몬인이라고 있습니다. 조몬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만든 톡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어떤 지금의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시 배달이 있던 지금 유화 문명이죠. 그쪽하고도 또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명이거든요.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원료를 따진다면 이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단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는 게 뭐냐면 공자 기원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공자는, 그리고 한자가 그 한국인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2002년 월드컵 그 전후인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공자가 자기네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퍼졌죠. 그래서 네티즌들끼리 많이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대만 유학생 같아요. 대만 교수님들이 한국 사람은 공자가 자기네 사람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데 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나온 것은 일본 구구에서 나온 겁니다. 이 한국을 까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나온 말이고, 이게 대만 사람들이 또 퍼뜨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야 니네는 왜 한국 사람들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냐 이렇게 뭐 비난을 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비교적 근래에 아마 인터뷰한 내용 같아요. 그 논어는 중국 5천년 역사가 반영된 책인데 한국인들이 논어 공자가 자기들 것이라고 할 때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공자는 한국인이냐라고 하면은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공자 스스로 이제 자기는 은나라 사람의 후예다, 은나라의 후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은나라는 동이족이라는 게 보통 정설화돼 있거든요. 중국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이족이 과연 춘추 전국시대 이전이라고 하는 선진시대의 동이와 그 후의 동이가 같은 말이냐? 선진시대의 동이는 뭐 그 하상주에서 동쪽에 살았던 사람들을 동이라고 불렀고, 그 후에는 그 진나라 이후에는 그 동이가 말 그대로 중국의 동북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 일본까지도 다 동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방향적인 개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이전, 그러니까 선진시대 이전은 뭐 은나라 때 보이는 각굴문에 나오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랑캐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였고 근본이다, 뭐 뿌리다, 군자다 이런 좋은 의미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어떤 민족의 개념으로 썼었는데 이것이 이제 방위가 들어가고 공자가 이제 춘추에서 그 존주양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면서부터 이 동쪽 오랑캐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었고, 남만북쪽 서용이라고 이제 동서남북에 이제 자신들의 천자가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 땅은 오랑캐 땅이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홍산 문화가 이제 1980년대 발굴이 되고 세상에 알려지면서 자신들이 오랑캐 땅이라고 했던 곳에서 자신들보다 더 발전되고 더 역사가 깊은 그런 유적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류를 이제는 홍산 문화에 갖다 붙이는 탐험 공정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뭐 한마디로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공자는 한국인이냐라고 하면은 저도 틀린 말이다. 그거는 중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난 사람들이 다 알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써봄. 내가 역사 덕후라 아는 걸지도 역사 덕후라고 합니다. 사실 어이없는 내용이라 사람들이 이걸 믿어 이럴 만한 것들임. 근데 해외에서 자국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들이니 해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하여튼 본론. 혹시 환단곡이라고 아는 분 계심? 이게 뭐냐면 대충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야가 통합적인 국가체제를 가지고 일본 구슈지방 먹고 백제가 일본 본토 먹고 고구려가 제국으로서 몽골 다 통합하고 사할린 홋카이도 먹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위서임이라고 했습니다. 가야가 통합적인 국가체계를 가지고 일본 구시지방 먹고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환단곡에 안 나옵니다. 가야사는. 죄송한데. 그리고 백제가 일본 본토 먹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일본 본토가 뭐 크게 보면은 관서, 관동 그리고 규슈 지방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규슈가 어떤 가야나 백제나 신라의 분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민족사학자들은. 그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있었냐라는 게 이제 좀 문제지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규슈에서 이제 본거지가 야마토 정권이 이제 세토네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오사카, 야마토 정권이 정확히 어딘지는 이제 설이 이제 다르지만요. 야마토 정권이 처음 세워졌을 때 히미코 여왕이 누구냐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도 여러 가지 설이 존재를 하는데 그 가야에서 온 그 가야의 그 김수로 왕의 공주의 한 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신들의 어떤 신대 시대에 그 일본으로 내려온 그 도레인들이 한국을 거쳤다, 한반도를 거쳤다라는 건 정설이고요. 다만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나 뭐 니닉이나 뭐 스사노나 이들이 이제 가야 사람이다, 신라 사람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곳이 고천원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주장이 조금씩 엇갈리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실제로 관서에서 관동 지역을 이제 평정해서 지배하에 놓게 된 거는 뭐 8세기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쉽게 얘기하면 일본 왕의 지배하에 완전히 본토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았고, 뭐 실제로 일본 천황이 계속 세워졌지만은 뭐 하수인 같은 역할을 했죠. 사실은 꼭두각시 역할을 했고, 거기도 외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척들의 영향하에 있던 천황이 말 그대로 뭐 간신히 자리에 앉을 정도만 되면은 천황을 세워놓고 자기 생각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말을 할 정도가 되면 천황을 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뭐 종종 벌어졌기 때문에 일본 뭐 천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꼭두각시였다. 그리고 일본 본토 관동 지방까지 이렇게 지배하에 있던 것은 8세기나 뭐 9세기 그 후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 관계, 일본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제국으로서 몽골 다 통합하고 이건 처음 듣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주몽이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몽골 사람들도 이 얘기를 또 공감을 해요. 자신들의 어떤 징기스칸의 뿌리가 고구려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게. 사할린 홋카이도 먹고 이건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내용들은 환단고기에 안 나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걸 보니까 유튜브로도 진출하고 점점 유통방식이 진화하고 있더만. 유통방식이라고 하면 매출인데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환단고기를 판매한 적도 없고요. 가이드북도 판매한 적이 없고 공짜로 보내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뭐 이걸로 돈 벌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뭐 유튜브 광고 붙이니까 좀 돈을 벌지 않냐. 지금까지 한 10,000원 본 것 같아요. 10,000원. 전 역사를 찾으려고 이 유튜브를 하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윗선은 말도 안 꺼냈는데 윗선은 실시간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다. 거짓을 짜맞추려고 점점 진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자랑 관련이 있는데 이럴 거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설을 쓰고 있는 건 오히려 이런 사람들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한 단고기를 까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셀프 악플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